전에 그곳이 알고 싶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처럼 횟수로 4년째 지을지는 몰랐는데 4년째인데 아직 문도 못 알았고요. 지인 딱 만나면 이사했어? 250평 100년 한옥은 오늘도 공사 중. 제가 가장 잘하는 저만의 집이니까요. 얼마나 덜 지어졌길래 이걸 쓰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긴 말 그대로 공사판이네. 저희 인건비만 있으면 지을 수 있겠다. 어느덧 3년이 됐네요. 집은 전문가에게. 어쩌다 보니 몇 년째 집짓기 끝은 나려나요? 와, 바다다. 오늘은 서핑의 성지 강원도 양양에 왔습니다. 에휴, 내가 몇 년만 젊었어도 한번 타보는 건데. 와, 보기만 해도 멋지네요. 어? 이번 집 바닷가에 있는 거 아니었어? 네, 바닷가 쪽인 줄 알고 좋아했더니 아니 양양 바닷가에 왔는데 이게 바다가 아니고 숲으로 가는 거 맞죠 또? 네. 이거 쓰고 가셔야 돼요. 아니 이거 안전모를 공사 현장에 필요한 안전모를 왜 건축탐구집에 아직 덜 지어졌어요. 아직 얼마나 덜 지어졌길래 이걸 쓰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써야 돼요? 와 안전모 쓰고 숲으로. 야트막한 산에 둘러싸인 조용한 시골 마을 같은데 여기 어디에 공사 현장이? 어머나 있네 있어. 아직 비계도 철거하지 않았고 아이고 공사판 많네요. 진짜 이 깊숙한 곳에 산중에 공사하는 주택이 있네요. 실례합니다. 혹시 여기 네? 건축주분이 혹시 어디 계시는지 아세요? 접니다. 예? 예. 아니 건축주분이 직접 이 공사 중인 현장에서 직접 용접을 하고 계시고 안 힘드세요? 혼자? 하고 있어요. 한 명이 근데 더 있어요. 한 명이 더 있어요? 네네. 네. 도영 씨. 저 포크레인을 모시고 계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상당히 젊으신 두 분이. 그래. 집 지으려고 아버지께 용접을 전수받은 박다혜입니다. 용접 3년 차. 이젠 샘물 보는 건 기본이라죠. 집 지으려고 굴삭기를 배운 김도혁입니다. 굴삭기 운전 면허증은 물론 집짓기 소양 제대로 갖췄답니다. 그런데 어쩌다 집이 아직도 이 모양이래? 34평 널찍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 정리만 끝나면 예쁘겠는데? 어머 진짜로 이걸 두 사람이 짓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용접을 하시고 포크레인을 하신다고 해서 이게 나올 수 있는 건물이 아니거든요. 네, 맞아요. 네, 이건 저희가 사실 두 채를 네. 직접 지어봤어요. 용접하고 포크레인 써서. 네. 그래서 그 두 채를 짓고 나서 저희가 큰 깨달음을 얻고 네. 집은 전문가에게 맡겨야겠다. 이거는 전문가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 그렇죠. 네. 3년 전 매입한 1600평 땅. 집 뭐 그까이 거 용접하고 판넬 붙이면 된다는 말에 겁도 없이 셀프 집짓기에 뛰어들었다네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어. 근데 계속 웃으시네요. 나름 뭐 많은 추억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지옥 같은 추억을 많이 쌓았어요. 막 관절을 못 쓸 정도로 저희 네 발로 기어다녔어요. 짓는 동안. 네 발로 지은 집 한번 보고 싶고요. 한번 소개시키세요. 보러 가실까요? 네. 두 사람 아프리카 전문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팬데믹으로 하늘길이 막히자 땅에 관심이 생기더랍니다. 가끔은 저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곤 했어요. 외적인 뭐 그런 환경의 변화라든지 예를 들면 코로나 같은. 그래서 저희가 좀 안정적이고
뭐 그런 좀 불변의 어떤 것을 찾아 헤매다 보니까 그게 땅이라고 여겨졌고, 그리고 뭔가 저희가 많은 것들을 이것저것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의 땅이라고 처음에 생각됐어요. 이왕이면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었다는 두 사람. 길 끝에 있는 이른바 막장 땅을 찾아다 놨다죠. 그리고 이 땅에 두 사람만의 세계를 만들어보고 싶었다는데요. 에티오피아에 랄리벨라 왕이 예전에 십자군 전쟁이 터졌을 때 그 이제 성지순례를 못 가니까 그러면 이 땅에 내가 예루살렘을 옮겨 놓겠다 해서 이거 너무 또라이같다. 아 너무 원대. 저는 항상 원대하거든요. 코로나로 아프리카를 못 가니까 내가 이 땅에 아프리카를 옮겨 놓겠다 해서 이제 아프리카 양식으로 한번 지어보자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프리카는 한국 분들한테 일단 거리감이 좀 멀게 느껴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시기 전이라든가 아니면 갔다 오고 나서 좀 가까이서 아프리카를 좀 느껴보실 수 있는 그 장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양양의 아프리카 만들기, 그 첫 프로젝트가 바로 이 농막이랍니다. 여기가 저희가 처음 지은 집입니다. 근데 이게 아프리카 양식 맞나요? 아이고야, 어쩌면 좋아. 진짜 두 분이 지은 집 맞네요. 딱 보니까 그냥 뭐 다 보이고 뭐 이게 어디까지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네. 단열재가 그대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아치 선도 너무 투박하고 저기 노출돼 있는 단열재를 메워보려고 판재를 붙이다가 포기하고 현관으로 쓰는 문이 아니고 이거 그냥 목재문이잖아요. 방문이에요. 방문. 네. 저희는 또 약간 아프리카의 모로코식으로 짓고 싶어가지고 아치하고 막 이렇게 처마 짧게 하고 네. 패착이었죠. 모름지기 아프리카 양식이라면 아치문은 필수라고 생각했답니다. 폭풍 검색 끝에 아치 모양 방문을 찾아낸 두 사람. 방문 모양 맞춰 판넬을 잘라내 현관을 완성했는데요. 세상에 문틈으로 빛이 다 들어오네 저거. 어머, 빛뿐인가요? 벌레랑 쥐도 들어오더랍니다. 장점도 있었어요. 저희가 벽난로를 설치를 했는데 그 난로 설치하면 보통 일산화탄소 중독을 좀 우려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그럴 게 없이 순환이 잘 돼가지고 그래서 일산화탄소 중독에 대한 염려가 없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도 일단 저 문을 떼면 하루 만에 완성을 시킬 자신이 없어서 일단은 본집이 지어지면 그때 한번 손을 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우막, 아니 농막 탐구 시작해 볼까요? 한번 들어가 봐도 될까요? 네. 한번 들어가 환영합니다. 오, 뜨거워. 뜨거워. 이게 왜 이리 뜨거워요? 이게 햇볕을 그대로 받아서. 아, 이게 실내에 쓰는 스테인리스 손잡이를 그대로 바깥에 달아놓으니까 이게 네, 여름엔 장갑 끼고 들어가야 되고 겨울에도 장갑 껴야 돼요. 겨울엔 손이 달라붙고. 네, 너무 차서. 네. 아이고, 모로코식 6평 농막 시작부터 만만치 않다. 오, 그런데 내부는 생각보다 깔끔하고 이쁜데요. 창문 장식이 특이하네요. 아이고, 이게 뭐야? 신문지로 막아놓은 거네. 바닥은 강아지가 뜯기라도 한 걸까요? 현관 옆 벽에는 비가 샌 흔적까지. 아우, 내 못 살아. 진짜. 네, 총체적인 어떤 재미가 보입니다. 예. 자, 이거 숭숭 들어오죠? 네. 냉기가. 일단 비도 약간 치는 것 같고. 비도 들어오고요. 네. 그나마 이걸 해놔서 좀 덜 들어오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신문지로 네. 비와 바람을 신문지를 갈아주면 되니까. 그렇죠. 비 오면 갈아주면 되니까. 창보다 구멍을 더 크게 뚫은 건데 너무 초보적인 실수 아닌가요?
원래는 저 이제 오픈창을 해놓고 앞뒤로 이제 선반 같은 걸 달아서 차나 음료 마시면서 뭐 바처럼. 바처럼 그런 걸 생각하고 그걸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하고 공간을 남겨뒀는데 그걸 못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은 장대했으나 그 끝은 미약했던 두 사람. 무슨 방법 없을까요? 저희 총체적 난국을 어떻게 타개해 갈까 여쭤볼 게 많아가지고 그러면 박현근의 그곳이 알고 싶다. 어떻게 일단 이거 가장 좋은 거는 바깥에 비 안 들이치게 네. 금속 후레싱 같은 걸 해주셔야 돼요. 바깥이 다 노출돼 있어서 내부는 그냥 가장 손쉽게 두 분이서 직접 하시려면 얇은 목재, 네. 18mm 목재 정도로 이렇게 두르셔야 돼요. 그 정도 선 하면 좀 만족스러울 것 같고 바닥도 참 우울해 보이네요. 저희가 이거를 데코본드로 해가지고 네, 붙이는데 잘 안 붙어가지고 폼본드를 쌌어요. 폼? 네, 폼본드를 싸니까 이게 막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래서 오 하면서 막 찢었어요. 열을 받으면 부푸는 폼본드를 썼으니 난방할 때마다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럼 보일러는 어떻게 켜? 한 번도 돌리지 않았어요. 그거 하고 나서 그 갈라진 틈 사이로 뭔가 또 일어날까 봐 어떻게 해결할 생각은 없나요? 패딩을 샀죠. 발열 레이랑. 또 하나 야심작 중에 하나가 이 천창인데요. 소나무를 볼 수 있게 심혈을 기울여서 위치를 선정했더니 비가 샌답니다. 딱 용마루 최상단까지 붙여놨으니까 저 천창을 할 때는 지붕 용마루 끝으로 붙이면 안 되고 조금 내려서 빗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금속으로 만들어져요. 빗물이 쫙쫙 이렇게 내려갈 수 있게. 그럼에도 잘 된 게 보여요. 놀라운데요. 일단 저 실내 창호 주변에 창대목이나 창대석이나 없이 모든 걸 다 도장으로 이렇게 처리하신 부분, 몰딩 없이 처리하고 했던 것들 딱딱 떨어지게 하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겠구나. 이렇게 농막지 있는데 들어간 비용이 1,000만 원. 인건비는 영원이지만은 공구값은 별도였다죠. 목공에 필요한 뭐 테이블소라든가 각도 절단기, 그 다음에 뭐 임팩 드릴, 뭐 전동 드릴, 고속 절단기, 용접기, 또 아치를 만들겠다고 해서 트리머도 사고, 레이저기도 사고. 일단 1,000만 원은 넘었던 것 같고요. 대략 그 정도. 완전 넘었고 한 2천만 원 안짝으로 든 것 같아요. 농막 완성 후 본격 집을 지을 거라 장비 욕심을 부렸다는데 그중 최고봉은 이 굴삭기. 중고로 2,500만 원이나 들었다네요, 글쎄. 그래도 그 좀 털고 나갈 수 있을 때, 그러니까 너무 많은 돈이 투입되지 않았을 때 그런 순간들이 사실 몇 번 있었던 것 같은데요. 뭐 땅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이라든지 아예 처음부터 돌린다면 뭐 포크레인 하는 순간. 되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린 두 사람. 텐트에 냉장고 하나, 간이 샤워 시설 하나 갖춰놓고 셀프 집 짓기 그 고난의 행군을 이어갔다네요. 제 친구 중에 굉장히 이제 투자나 이런 데 밝은 친구가 있어요. 이런 신축하는 비용으로 뭔가 다른 걸 해서 나중에 여기에서 더 풀려서 그냥 들어오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뭐 얼마나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살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지금 아니면 또 못할 것 같아요. 점점 용기가 없어지는 것 같고. 비록 집으로 돈을 불리는 재주는 없지만 내 손으로 집 짓기 그 귀한 경험은 남았습니다. 느낌으로 봐서는 화장실인 것 같은데 이게 농막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어떻게 허가를 제대로 받으신 건지. 네, 저희가 이걸 짓기 전에 일단 그 담당 관계자분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한번 문의드렸더니 이 지역에서는 이제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잘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들어가 볼까요? 네. 여기도 사실 엄청 기대됩니다. 오.
6평 농막에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널찍한 크기에다가 타일도 수입산으로 힘 좀 줬답니다. 일하다 잠시 쉬는 농막, 편하게 씻을 수 있는 공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네요. 모를 것 같은데 이렇게 보통 세면대랑 이런 조합 이랑 이런 아프리카에 주로 많이 쓰이는 강렬한 이런- 색. 네, 강렬한 색 대비랑 한우로 라면을 근데- 끓였다. 한우로 라면을 끓여. 근데 요것도 직접 하신 거예요? 이건 굉장히 좀 나름 잘한 것 같아요. 조적에서 방수며 타일까지 화장실 공사가 사실 셀프로 하기 가장 힘든 공간이라는데요. 아, 요거는 기술자한테 맡겼어요. 아, 그렇죠. 네. 타일은 기술자한테 맡겨야죠. 예. 이 기술자. 아, 타일. 네, 이 작업을 하기 전에 이제 직접 해야 되니까 배워보자라고 해서 배웠다가 기능사 자격증까지 취득을 했습니다. 네. 국가공. 아유 세상에 이분들 굶어 죽을 일은 없겠네. 이 화장실 만드는 데만 한 계절을 다 쏟아부었다네요 글쎄. 그런데 화장실에 농막의 절반을 할애하다 보니 중요한 공간 하나가 없다는데요. 눈치채셨을까요? 저희의 가장 큰 패착은 싱크대가 없는 건데요. 저 여기서 뭐 그렇게 밥 먹을 일이 있겠어라고 처음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가서 사 먹으면 되고 약간 서울식으로 강원도에서 생각했던 것 같은데 여기는 일단 배달이 안 되고요. 한 7시 정도 되면 여기 식당 거의 다 이제 문 닫아서 메뉴 뭐 있어요? 메뉴 없는 것 빼곤 다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와서 골라봐요. 여기도 있고 오늘의 특선 메뉴도 있고 특선 메뉴가 뭔데? 가장 맛있는 치킨 마요. 치킨 마요가 최선이에요? 도영 씨, 네. 뭐예요? 네? 식자재 창고. 네. 처음에는 3개월이면 다 지을 줄 알았답니다. 농막을 시험 삼아 완성하면은 바로 집을 지을 거라 부엌은 없어도 괜찮다 생각했다죠. 괜찮아? 요리 잘하시네. 맛집이네. 덕분에 야외 식사가 늘었지만 분위기 괜찮은데요. 집짓기를 너무 쉽게 봤던 두 사람. 양양에 아프리카를 옮겨놓겠다던 꿈. 현실은 아직 이런 모습입니다. 농막과 함께 야심차게 지은 다음 공간은 온실입니다. 높이만 4m에 달한다네요. 용접을 어떻게 다 했는지 이게 지금 상상이 안 가는데. 요거를 이렇게 요 삼각형 자체는 네. 그 밑에서 용접을 해가지고 이제 포크레인으로 잡아서 올린 다음에 밑에서 이제 수직 용접하고. 온실 제작비 500만 원. 유리를 제외하고 그야말로 용접과 굴삭기로 쌓아 올렸다는데요. 그나저나 채구는 작은 양반이 어떻게 용접을 할 생각을 했을까요? 오, 이게 샘물인가? 꽤 하시는데요? 얼추. 근데 사실 온실 멀쩡한 거 보면은 용접 실력이 괜찮나 오, 봐요. 이거 지금 이렇게 보여도 이렇게 용접을 한 3번 정도 하면 1톤 정도를 뭐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주 튼튼하긴 할 거예요. 아프리카의 흑색을 닮은 핑크색 온실. 내부가 오 이쁜 창고네. 아니 근데 어째 온실에 식물이 하나도 안 보인대요? 아픈 기억이 있는데요. 네. 저희가 원래 여기 아프리카 식물들 심으려고 여기 아프리카 식물들을 진짜 수백만 원 들여가지고 해놨는데 그 겨울에 저희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히터가 조금 잘못 돌면서 그 영하 한 20도 되는 날 다 죽었어요. 한때는 이렇게 온실 가득 열대 식물을 키웠답니다.
여름에도 사실 선인장 빼고는 다른 식물이 살아남기 어려웠어요. 네, 70도 막 이렇게 올라와서. 저 지금 들어온 지 한 몇 분 되는데 벌써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원래 이런 유리 온실을 만들려면 이 통풍과 환기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돼요. 그다음에 저 위에 있는 고임열을 제거할 수 있는 유리면 위에 쉐이딩 되는 뭔가를 가벼운 거라도 하나 올려서 덧대서 올려서 여기 통기만 되게 하고 햇빛만 가려도 온도가 확 떨어져요. 단순해 보이는 온실이 이렇게 전문성이 필요한 건축물인 걸 두 분은 몰랐답니다. 건축 너무 쉽게 보고 덤벼들었답니다. 그렇게 9개월 만에 두 채를 완성했는데요. 하자가 쏟아지고 온몸이 아파올 때쯤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더랍니다. 남의 집은 또 왜 이렇게 빨리 잘 짓는지 저희가 여기 땅 사면서부터 저 동네 어귀에 이제 마을 어귀에 짓기 시작한 집들이 있는데 이미 지금 다 완공해서 막 텃밭 가꾸고 정원도 완성되고 그렇게 잘 사시더라고요. 너무 부러웠어요. 결국 고생 끝에 얻은 결론, 집은 전문가에게였다죠. 그럼에도 아프리카 스타일은 버리지 못해 설계 수정만 2년. 아프리카 어느 마을에서 본 처마 깊은 평지붕 집을 올리고 있답니다. 눈이 많이 올 때면은 허리까지 쌓인다는 양양인데 평지붕이 감당 가능하려나요? 방수 처리가 만만치 않을 텐데. 사실 예. 이 아래쪽에 너무 자금이 많이 들어가서 예. 이 방수는 저희가 직접 하기로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그 두 번 하시면서 경험을 하셨는데도 또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숫자를 보면 또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 방수는 저희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인건비가 네. 제일 싸니까. 요거 진짜 쉽지 않아요. 네. 박형근의 그곳이 알고 싶다. 그런데 말입니다. 옥상 방수는 절대로 비전문가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방수의 핵심은 물을 막는 게 아니고 물을 보내는 거다. 물을 잘 보내는 거다. 집의 가장 최악의 하자가 지붕이거든요. 지붕이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집 전체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물이 새서 전선 배관을 타고 돌아다니고 물이 어디로 돌아다닐지 사람이 찾아낼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절대 돈을 버셔야 돼. 여행사를 열심히 해야겠네요. 손을 좀 털고. 진짜. 3년째 좌충우돌 무모하다 싶은 길을 선택한 두 분. 이제 끝이 보이나요? 양양에서 두 사람만의 아프리카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할게요. 두 번째 집을 찾아온 곳은 전라남도 순천입니다. 이곳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옥리단길로 불리는 곳이라는데 여기는 순천의 구도심인데 도시 재생 사업으로 지금 순천의 핫플레이스가 됐다는 곳입니다. 오늘 찾아갈 집이 어떤 집인지 힌트 좀 주십시오. 힌트는 네. 출입금지 팻말이 붙은 집을 찾으시면 돼요. 출입금지요? 군 보안 시설이에요? 이거 어떻게 출입금지 집을 찾지? 이 집도 아니고. 아유, 벽화가 참 이쁘네요. 어딘지 좀 알려줘. 이렇게 예쁜 동네에 출입금지가 웬 말이래요? 여기 있네. 여기 뭐 한 10년 된 출입금지 편말이 여기 있네. 이 집인 것 같은데. 오래된 출입금지 팻말이 대문을 대신하는 이 집.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큰 집인데 이거 어디로 들어가지? 계세요? 이게 자동 주차도네요. 유압식으로. 이거.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제가 좀 늦었습니다. 아유, 몽경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야, 근데 거의 다 완성된 것 같은데도 아직은 입주를 안 하셨나 봐요? 네, 입주는 지금 조금 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집 산 지 5년, 집 고친 지 4년째 된 이염지. 김종국입니다. 집 고친 지 왜 4년이나 됐어요? 그게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중간에 업자분도 만나고
그리고 다시 했던 것들을 다시 다 철거하고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공장 하나하나 공부하고 준비하고 돈도 다시 모아서 하다 보니까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대지만 250평, 창고에 별채까지 딸린 역대급 규모의 한옥인데요. 옛날에 이게 구도심이고 하니까 네네. 옛날에 꽤나 그 좀 재래가나 유명하신 분이 살았던 집인가 봐요. 동네 네. 분들, 어르신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예전에 사셨던 분. 왜냐하면 일반 집치고는 너무 이게 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 마을 한가운데 가장 넓고 전망 좋은 땅을 소유했던 100년 전 어느 시골 유지의 집. 하지만 건불 10년 화무시비롱이라던가요. 오랫동안 빈집으로 버려져 있어서 동네 흉물로 방치되어 있던 집을 5년 전 부부가 사들였답니다. 들어가서 막 문 다 열어보고 막 하더라고요. 저는 무서웠거든요. 근데 무너질까봐 못 들어가 봤대요, 자기는. 네, 무너질 것 같기도 하고요. 귀신도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남편과 달리 아내는 이 집의 모든 게 그저 예쁘게만 보였다네요, 글쎄. 일단 뭔가 집의 기운이 되게 좋다 이런 느낌 받았었고 이 집 그냥 우리가 살면 안 되냐고 고쳐서 그 말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이 집이 여기서 100년 동안 있었다면서요. 근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허물고 다시 하는 거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그냥 고쳐서 살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큰일 났구나. 그렇게 아내의 제안으로 시작된 100년 한옥 대수선. 그 파란만장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무능력한지 처음 알게 됐어요. 집을 하면서 저는 성인이고 이 정도 사회생활 했으면 좀 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건축 그리고 제 집을 짓는 상황에 딱 닥치니까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소문을 했죠. 수소문하고 알아보니 이 동네에서도 이렇게 꽤 이렇게 여러 채의 카페나 이런 부분을 리모델링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동네에서 한옥 좀 고쳐봤다는 어르신과 마당 정리를 시작으로 집수리에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보면 볼수록 뭔가 좀 이상한데 싶더랍니다. 이런 한옥을 수리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썩은 기둥 부분을 보수하는 거라고 들었거든요. 아랫쪽에 썩은 부분을 갈아내는 것들. 근데 그런 걸 하지 않고 바로 시작을 하셨고 이제 철거가 필요한 부분에 흙벽을 털어내고 거기다가 벽돌만 이렇게 쌓아 놓으시는데 기둥이 이제 반듯하지 않고 약간 기울어진 부분도 있으니까 벽돌을 쌓을 때 보면 이게 틈이 다른 거죠. 시공한 단열재도 많이 부실해 보였지만은 두 사람이 아는 게 없으니 벙어리 냉가스만 알았답니다. 한 번에 장비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싹 해야 되는 건데 이분은 이제 전체가 안 되니까 여기 조금 하고 여기 조금 하고 이제 곡괭이로 파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소규모 집에는 맞았을 수 있는데 저희 집에는 이제 안 맞았던 거죠. 이제 그분 덕에 아 이게 우리가 집을 고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맡겨버리면 안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일단 하게 됐고 우리가 공부해서 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겠다. 교사 부부답게 도서관에서 책부터 파기 시작했답니다. 그러기를 4개월, 드디어 아내의 설계도가 완성됐습니다. 남편은 현장 소장이 되어 철거를 진행했고요. 한옥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전국에서 대목수와 기와공을 수소문해 모셔왔답니다. 또 전기와 배관을 심기 위해 250평 땅을 갈아엎었는데 아유 겁이 없어도 너무 없었던 거죠. 도대체 그런 집을 왜 고쳐서 살려고 하느냐? 도대체 왜 그러느냐? 차라리 무너뜨리고 새 집을 지어라. 이제 이런 반응이 많았고요. 그래서 이거를 고치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아무도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렇게 큰일이 될 줄을 몰랐잖아요. 그리고 일단 딱 기초를 치고 배관을 딱 해놓은 순간 이미 돌이키기에는 너무 큰일을 저질러 버렸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죠, 이제. 막상 시작하니 감당하기 벅찬 되돌리기도 어려운 외로운 싸움. 아니 집짓기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요? 집 내부 구조는 100년 전 한옥을 거의 그대로 되살리고 배치를 달리했는데요. 여기가 부엌,
그리고 여기가 거실, 그리고 여기가 부부 침실입니다. 근데 뭔가 좀 허전하네. 아, 이게 한옥 특성을 잘 살려서 앞뒤로 좌우로 다 개방되어 있네요. 네. 실은 그게 아니고 네. 저희 집이 아직 다 지어진 게 아니어서 네. 문이 아직 안 달렸습니다. 아, 여기 다 이 문이 달릴 곳이네요. 네네. 여기만 뚫릴 곳이고 네. 나머지는 또 문을 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집 겉과 속이 엄청 다르답니다. 복원에 가까울 정도로 원형을 살렸지만은 자재는 기둥만 빼고 전부 최첨단 소재. 창은 3중 시스템 창호고요. 벽은 황토가 아니라 ALC라고 불리는 경량 콘크리트 블록으로 시공한 거라고 하네요. 기둥과 기둥 사이에 그 외부에 접하는 그 벽체는요, ALC라고 그 자재로 했는데, 특히 단열에 뛰어나지만 단점이 하나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데요. 저 자재 자체가 습을 먹고 쪄가지고 만들어내는 거라서 충분히 기다려줘야지 안에서 습이 나와서 곰팡이가 쓰거나 이런 부분이 없는데, 보통은 그 공기를 맞추려다 보니 그 위에 바로 벽지나 마감재를 바르니까 그 안에서 습이 나와서 바로 곰팡이가 슬어서 그게 굉장히 분쟁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은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건조하지 뭐. 단열 성능 제대로 발휘하려면 시간은 필수. 종국 씨는 무엇보다도 단열이 무서웠답니다. 집안 곳곳 구멍이란 구멍은 다 찾아다녔다죠. 규모가 있어서 그 작업만 해도 뭐 한 2, 3주는 그냥 가버리니까요. 제가 출근했다가 와서 4시 반, 5시에 와서 여기서부터 저녁 9시까지 막 한다고 하면 하루에 4시간씩 정도가 제가 확보가 되는데, 오일도 마찬가지, 뭐 샌딩도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까 샌딩 하나 하고 나면 한 달, 오일 칠하고 나면 한 달, 저 기밀한다고 코킹 작업하고 나면 또 한 달,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시간이. 우리 식구가 살 집이라 생각하니 끝까지 물고 늘어졌던 꼼꼼함. 방수 작업도 3번 더 빠르기는 기본이었다죠. 그것도 혹시나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 꼭 붓으로 작업을 했다네요. 와, 이거 그 작은 붓으로 바르려면 진짜 오래 걸리겠다. 이 구조상 뿌리는 걸로 안 돼요. 그러구나. 뿌리는 거는 뭐냐면 안에가 다 이제 개판으로 돼 있어갖고 싹 뿌리는 거예요. 우리는 기둥만 서 있고 이렇게 홈이 많아가지고 그렇구나. 이렇게 한번 하고 2차, 3차 할 때 그때 이제 뿌려주면 고르게 완전 이뻐. 그리고 또 하나 작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로 아내였다는데요. 저 합각이 저것도 오래된 집에서 저거 요즘 보기 힘들거든요. 제대로 잘 못 살려요, 복원을. 저거는 어떻게 또 저 살리신 건지. 저 계량 함석 지붕으로 덮여 있었는데 그걸 뜯어내 보니까 네. 그 안에서 저게 나온 겁니다. 저 문양이 기와 와편으로 이렇게 연꽃 문양 된 게 나오니 집사람이 그걸 보고 이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살리고 싶다. 아니 그냥 저거 너무 좋다, 그대로 쓸래, 이렇게 된 겁니다. 부자들만 한다는 팔짝 지붕. 옛날엔 이 합각 부분에 집집마다 다른 문양으로 멋을 냈다는데요. 문제는 사과도 너무 작아서 복원하면 누수가 발생할 거다. 전문가들이 반대했답니다. 결국 남편이 등판했죠. 그 좋다는 재료들을 다 샀어요. 다 사가지고 준비해놓고 시공 순서가 이렇게 되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그때 이제 시공하면서 진짜 울었거든요. 그때 몰랐어. 뭔지는 몰랐는데. 무서워서. 네, 지붕 올라가는 저기가 경사가요. 여기서는 별로 경사가 안 심해 보이는데 그 와공분들이 그렇게 일당이 비싸고 그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올라가는 순간 이제 다리가 그냥 후들거리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얼마나 꼼꼼히 했는지 이번 장마에도 끄떡 없었다네요. 또 집 앞 돌데크에는 특별한 빗물바지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처마 길이에 맞춰 물길을 만들고 물이 튀지 않게 자갈로 채웠는데 이게 무려 옥자갈이랍니다.
옥자갈이 가당키는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하필 제가 고른 것만 맨날 그래요. 저희 남편은 맨날 저한테 왜 이렇게 어려운 것만 돈 많이 드는 것만 고르냐 그러는데. 이거 한 줌씩 항아리에 넣는 거거든요. 네, 사실 제가 가격 비교해보고 고른 건 아니거든요. 그냥 가격을 안 봐요. 그 중에 제일 예쁜 게 이거여가지고 그냥. 그 중에 제일 비싼 게 이겁니다. 문제는 이 옥자갈은 인터넷에서 소량 판매가 대부분입니다. 그냥 막 어항이나 좀 깔고 말지 이거를 집에다 톤으로 시켜가지고 이렇게 톤으로 시켰거든요. 톤? 팔레트에다가 1톤을 그렇게 시켜가지고 많이 시켰구나. 그걸 하려니 없어요. 수입하기에는 적고 국내에서 찾기에는 너무 많아서 구하는 데만 1년이 걸렸다네요, 글쎄. 그게 오는 날 정말 행복했거든요. 그게 청소 쭉 하고 이걸 딱 까는데 집사람도 와서 그때는 칭찬해 주더라고요. 아, 이쁘다고. 아, 너가 더 이뻐냐 그러고. 그렇게 2년차가 훌쩍 지나갔더랍니다. 이 공간은 아들 방인데 아직 마감이 덜 끝났네요. 여기는 지금 뭐 이렇게 계단하고 다 잘 짜져 있는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 중이세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필름질을 할지 아니면 페인팅을 할지 이 마감이 고민이어가지고요. 지금 건축사님께서 한번 조언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밥값 하는 건가요? 아, 예. 그러면 박형근의 그것이 알고 싶다. 아, 예. 그럼 일단 아이 방이잖아요. 저 본드 이게 저 톱밥가루잖아요. 하여튼 아토피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쓰진 않는데 지금 일단 이렇게 하셨으니까 요소 조치는 도장을 좀 두툼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시트지나 아니면 아예 다 싸버리면 오히려 아이 눈이나 이런 데 좀 도움이 되니까 아예 다 싸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들 방의 백미는 계단 위 다락이 있는데요. 야, 계단도 재밌게 잘 만드셨네요. 아, 그 계단판은 MDF 아닙니다. 예. 멀바우입니다, 멀바우. 네, 멀바우네요. 야, 진짜 좋다. 어우 세상에 무슨 한옥 다락이 이렇게 넓어? 원래 가운데만 있던 다락을 확장을 한 거라네요. 이 포인트 벽지는 다락에서 나온 거라는데 그러면 이거 100년 가까이 된 보물 아닌가요? 여기 이제 곧 아이가 낙서해가지고 더 이뻐질 안 되는데. 겁니다. 안 되는데. 더 이뻐질 겁니다. 네. 3년 차가 되면서 집의 내부 목공이 시작됐는데요. 이게 또 난관이었답니다. 몇 분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람이 이렇게 막 설명을 드려서 2시간, 3시간 정도 프레젠테이션 하고 나면 그분들이 갑자기 잘 듣고 인사를 잘하고 가셨는데 연락이 안 됩니다. 견적을 받았고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아, 이건 현장에서 너무 힘든 일인가 보구나.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제 일이 되니까 제가 이제 해야 되겠더라고요. 삐뚤빼뚤한 기둥 때문에 재단부터 쉽지 않았던 내부 목공.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집 고치기 3년 차 정도 되니 금방 손에 익더랍니다. 이게 다 남편 작품이라는데 깔끔하게 잘하셨네. 이 부분에 있던 창이 너무 예뻤거든요. 그래서 옛날 그 창을 좀 여기다 저는 그대로 쓰고 싶거든요. 근데 남편은 또 조금 걱정을 해요. 그래서 여기다 좀 써도 되지 않을까요? 그럼 또 밥값 한번 할까요, 제가? 네. 그러면 박형근의 그것이 알고 싶다. 네. 저는 안전이 걱정돼요. 그래서 만약 아이들이 입주해가지고 집들이 해가 친구들끼리 놀러 와가지고 장난치다가 탁 하면 떨어져요. 네, 그게 너무 우려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목재 살을 좀 대서 요런 위에는 그대로 이렇게 개방을 한다거나 해서 통풍은 잘 되게 하고 아이들 노는 소리도 잘 전달하고 또 안전은 지키고 좀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차를 넣는 건 진짜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이쪽에서 오케이 하면 제가 시공을. 그렇지. 왜 공사 소리가 안 들리나 했네요.
지금 이게 지금 60이니까 아까 이게 벽돌이 25였거든요. 이렇게 들어가면 벽돌 2개 들어가요. 아이 벽돌 싸는데 무슨 계산을 이렇게 하셔? 네네. 후배분이세요? 네네. 과목이 혹시 뭐? 지금 수학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야 수학 선생님 그 재능을 바닥 까는데 쓰고 계시네. 또 이분은 종국 씨와 같은 체육 선생님이시랍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마무리 하고 있어서. 이분들 덕에 앞으로 나갈 수 있었답니다. 공정이 마지막이 제일 힘든 것 같아. 제일 어렵고 마감이라. 네, 맞아요. 집 고치는 시간이 길어지고 집이 다시 화려했던 옛 모습을 되찾아가면서 관심을 보이는 주변 사람들도 많아졌다는데요. 이 동네 토박이 어르신이랍니다. 장대범이가 엄청 부자였어요. 일꾼을 6, 7명 둔 사람이라. 그러니까 망을하니까 얼마 가더만 금방 그냥 파사해버려. 운동 삼아 이 집 한 바퀴 돌다 가곤 하신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다가 흙을 넣지 말고. 부가 빈 집만 고친 게 아니라 골목의 추억까지 되살리고 있답니다. 좋지. 여기 사람 살수록 좋잖아요. 나는 사람을 드글드글하면 좋아. 그리고 그러니까 가끔 가다 시간 나도 놓으니까 와서 구경도 오고 그래 지금. 그런데 가뭄에도 절대 마르지 않는다는 이 우물에 오싹할 만한 사건이 있었다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야, 너희 집 우물 잘 있냐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우물 껐는데 거기서 그 산신령이라 그러나요? 하얀 이렇게 귀신 아니다. 하얀 이렇게 한복을 입고 머리도 백발이고 아주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생긴 점잖은 어르신이 옆에 같이 할머니하고 같이 그 우물에서 나오는데 이마에 피를 흘리고 있으면서 자기가 다쳤다고 그런다. 야, 너 그 우물 잘 있냐?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때 봉사하다가 그 우물이 깨져가지고 그게 좀 들어갔거든요. 그 우물 속에. 우연이라 하기에는 너무 기묘했던 꿈. 전화 받자마자 물 다 빼고 전격 청소를 시작했답니다. 싹 긁어내고 청소하고 그런 거 다 보여드리고 이렇게 안심시켜드렸던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 집에서 유일하게 완성된 공간이 있다는데요. 남편 종국 씨가 3년 차에 그동안 갈고 닦은 노하우로 6개월 만에 완성한 별채입니다. 제일 늦게 시작해 제일 빨리 끝났다는데 게스트룸으로 쓸 예정이라죠. 근데 아까 저쪽 석가래보다는 이 색깔이 약간 탁한 거 보니까 한 2-3번밖에 안 바른 것 같은. 전문 자격사. 안목. 느낌이 약간 다릅니다. 네, 색깔이. 맞습니다. 저기는 4, 5회를 칠했고 여기는 한 2회 정도로 여기는 제일 저만 보는 아지트라고 생각을 했고 저기는 집사람이 이제 보고 이제 즐길 곳이니까 아무래도 저쪽을 신경을 써야죠. 타협을 해야죠. 살아야 돼. 삶이 그렇습니다. 삶이. 여기에 재밌는 게 하나 있다는데요. 헤이 시리 라이트 오프. 베이드 라이트. Oh no. 헤이 시리 베드 레프트 오프. 오픈데 온이 됐네요. 아 이게 발음이 안 좋아서. 발음이 문제가. 안 좋은 게 아니고 전라도 태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게 되면 영어를 앞으로 잘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제 입주까지 한 달 예상한다는 부부. 한 달 예상이면 실제는 몇 달 걸리려나. 아무튼 올해는 가구와 인테리어 등 마감에 집중하고 있다지요. 집의 변화를 파노라마처럼 볼 수 있는 장소가 있답니다. 여기가 뷰가 제일 좋습니다. 뷰가 여기서 이거 내가 만든 걸 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짓는 힐링의 장소네요. 제일 좋습니다. 집을 매매한 뒤부터 지금까지 퇴근하면 가장 먼저 달려온 곳이 이 집이었고
주말에는 여행 한 번 가지 못했다죠. 두렵고 외로웠던 싸움 이제 끝이 보입니다. 도배며 이런 마감들을 딱 하고 나니까 그 이미지랑 많이 비슷해져 가는 거예요. 제가 해놨던 그 이미지랑. 그래서 그걸 이게 되는 과정을 보니까 진짜 감회가 새롭고 잠잘 때도 자꾸 미소가 지어지고 그랬어요. 제가 4년 동안 꾸준하게 노력해 본 게 살면서 있었을까? 근데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만큼은 4년 동안 진심으로 달려와서 인생을 놓고 봐도 정말 큰 도전이었고 정말 신나는 일이었고 아 그래도 해냈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좀 들면서 제 자신이 좀 대견하고 집짓기라는 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감동적인 작업이잖아요. 두 분 고생 진짜 많았다. 이제 숨 좀 돌려도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팁을 하나 더 드리면 여기 이게 천장이 너무 낮다 보니까 시야를 조금 가리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데크가 조금만 한 2m만 더 나가면 훨씬 더 좋은 데서 오, 그거 진짜 너무 좋은 아이디어. 그렇죠. 훨씬 더 좋은 뷰를 보면서 또 하라고요. 아니면 그쪽 벽돌나무 걸로라도 이렇게 조금 벽돌. 요 공간에서 제가 해놓고 나서 인증샷 한번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하긴 100년 한옥의 주인 되기가 쉬울 리가 있나요? 아무것도 모른 채 무턱대고 집 사고 하나하나 배워가며 고쳐간 지난 5년의 시간. 집짓기가 이렇게 힘든 줄 저도 새삼 깨닫고 갑니다. 이 시대에 맞는 한옥을 새로 한번 만들어보자 해갖고 콘크리트 안에 한옥을 이제 그런 개념으로 지은 거거든요. 자기의 철학이 분명히 녹아낸 집이기 때문에 지금의 삶과 다른 구조의 삶이죠. 이 삶과 함께 어우러져서 이 집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